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연매입니다. 8월 2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 다시 한번 휘청거렸죠?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음봉이 한번 찍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시장이 폭락할까요? 아니면 상승할까요?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 결국 이 외줄타기에서 결국 이탈하게 되게 말 겁니다. 본인이 확신하지 못하면 이탈한다는 거. 그리고 리플에 투자하고 나서 윗도 속이다. 본인이 확신하지 못하니까 윗도 속이라고 본인이 투자하고 말을 하겠죠. 아니면 떠나가고 나서 윗도 속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늘 전 그들을 보고 바보라고 외치죠.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시장 또한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그들의 휘둘르기에 호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방향성은 상승이다. 현재 시나리오 1, 다가오는 버블장.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상승은 예정돼 있어.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상승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주식이건 코인이건 가격을 끌어올렸던 건 누구다? 바로 세력과 기관과 쩐주입니다. 더불어서 시스템 리스크로 오지 않는다면 결국 물량을 소화하고, 여기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이다. 이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런데 빠지면 왠지 흔들립니다. 빠질 때마다 흔들거려. 그러면 상승의 이 방향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지금 일봉으로 봤는데요. 한번 주봉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비트코인을요. 한 주의 봉인데요. 빠질 때마다 보이시죠? 이때마다 흔들거렸다면 여기 합류했지도 않을 거야. 빠질 때마다 그쵸? 결국은 빠질 때마다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으로 왔었다. 이 물량을 소화하고 저는 상승한다는 걸 확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매집을 하는 겁니다. 블랙락 피델리티 그대로 매집 계속 하고 있죠. 전세계 나스닥 상장사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조단위의 채권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였습니다. 일본의 상장사 또한 비트코인을 빚을 내서 매집하고 있다는 거죠. 왜? 상승을 확신하니까. 이 사람은 뭔데 상승을 확신할까요? 시장의 방향성이 상승을 외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경기 상황 속에서 버블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미디어의 방향성이 한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아. 공포로 외칠 때는 공포가 오지 않습니다. 경제 얘기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그때는 진짜 위험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투자해서 리또 속이나 또는 가치에 투자해서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겠지. 장기 투자에 대해서 정확한 펀더멘탈이 없다 보니까,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매크로 시장관 그리고 경제 펀더멘탈 그리고 본인이 투자했던 투자에 대한 명확한 분석 자체가 없기 때문에 흔들거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제부터는 팩트를 말씀드리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뭘까요? 수급에 의한 달러 선물에 대한 청산이 부분이 있었다 얘기했습니다. 단지 수급에 의해서 흔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자, 지지부진하다가 흔들거리면 안 그래도 지쳤는데 흔들거리면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물량을 쪽쪽 빨아먹겠지요. 그쵸? 비트코인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하락폭이 깊었죠? 이더리움은 장중 10%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쵸? 거래량이 없었어. 심지어 ETF가 승인이 됐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더리움의 상승을 그리고 폭발을 확신합니다. 얘가 터져야 알트가 터집니다. 알트코인들이 터져야 개인들이 들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가 양머리를 하겠지요. 그리고 개인들이 들어와서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에 나오게 되면 결국 모든 장이 끝나게 됩니다.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넘기겠죠. 개인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이 버블은 끝이 납니다. 이게 역사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전무하다는 거. 자, 그리고 코인시장만 보면 안 되겠죠? 왜? 전 세계 금융시장 부분 중에서 코인은 일부분에 속하니까. 심지어 1조에서 2조 달러. 요만하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부동산시장 그 일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그 자산시장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 주식은 강세, 원화도 강세, 달러는 약세, 국채금리는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인만 절었어. 그럼 뭘까요? 이런 경우 예를 들면은 코인만 폭락하는 경우는 없어. 크게 말입니다. 그럼 뭐죠? 합류할 거라는 거. 어느 순간 눌렀다면, 상승폭을 눌렀다면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겁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권으로 들어가고 있어. 어느 순간 8월 5일 블랙 먼데이를 회복하고 벌써 고점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원화도 강세이죠. 코인 시장은 어느 순간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갈 겁니다.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흔들기에 지쳐나가 떨어지거나 지 멘탈이 깨졌다고 여기 와서 징얼징얼 대고 있는 것이겠죠. 바보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대로 공부하고 전체 판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멤버십에서 지대로 진행되고 있다. CNBC에서 코인베이스, 앤드류 소르츠, 리플을 암호화폐 강국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리플, 코인베이스, 앤드류 소르츠 전부 다 뿌리가 같죠. 이들을 만든 세력은 뿌리가 같습니다. 얘네가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있죠. 3차 산업혁명 어디였죠? 바로 빅테크였습니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이런 애들의 20년 기준 2,000배였죠. 4차는 어딜까요? 코인베이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메가 팽창합니다. 거래소, 미국 내 1위죠? 여기서 숫자가 증가할 거라는 거.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는 따라오겠죠. 그쵸? 리플사 IPO를 앞두고 있죠? 이전에 XRP ETF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XRP ETF, 리플사 IPO. 리플사 또한 다음 문명의 중심주로 주가 상승이 진행되겠죠. 진짜는 어디서냐? 바로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섹터별 대장에서 진행됩니다. 왜 그럴까요? 블랙락 피델리티,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를 선봉해서 진행해왔습니다. 달러의 주인장 중에 하나이죠. 자, 보시죠. 자, 리플이 연결되어 있죠? 보시면 뱅가드, 블랙락, PNC뱅크, 리플입니다. 테메노스, 영국의 최대 금권, 유럽의 최대 금권인 HSBC, 스페인 넘버원인 산타한데르, 전세계 파생식품의 주인장인 CME 그룹, 미국 내 최대 전산망 업체인 엑센추어, 비자 마스터, 그리고 아메리칸 스프레스 3대장이라고 하죠. 얘가 다시 한번 리플과 연결됩니다. 얘는 다시 한번 패드나우의 서비스 공급 업체예요. 그러면서 머니그램, 버크셔 해서웨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달러의 주인장 중에 하나이죠. 리플과 연결됩니다. 자, 구글, 알파벳이죠. 구글 벤처스, 그리고 다시 한번 리플. 자, BNI 멜론, 미국 최초의 은행이자 달러의 주인장, 그리고 거대 금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태국 시암, 여기와 리플. 자, 미쯔비시, 일본의 넘버원이죠. 미주호, 넘버2, SBI. 그들이 다시 한번 리플과 연결됩니다. 전세계 금융의 대장이었죠. JP모건도 연결되어 있다. R3 스위프트가 연결되고요. 결국 리플과 연결된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확신하지 못하는 건 바보라는 겁니다. 이미 윗도 속은 끝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면서 한 가지 더. R3, 기업용 블록체인의 3대장입니다. R3,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하이퍼렌처. 얘네는 다 공존하면서 확장해 나갑니다. 그 뿌리가 전부 다 같아요. SBI R3, SBI 리플로 연결되죠. 미국 예탁결제원인 DTCC, 스위프트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BIS와 연결된다는 거. 이 시스템은 이미 완성돼 있다는 거. 그럼 뭐죠? 게임은 끝이 나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앞장서서 인프라를 깔고 있다. 그 중심에 죄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 홀세일망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가격은 이미 다른 나라에 가 있겠죠. 멤버십의 후기를 읽어드리죠.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2010년쯤 비트코인 50만 원 하고 있을 때쯤인가 기억이 됩니다. 처음에 디지털 화폐라고 전해 듣고 그때 리리즈할 때 게임 아이템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소량 금액으로 비싸면서 시작했는데 과거 주식 차트 보고 매매를 해본 터라 그다지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이트가 자주 다운되고 차트는 주식 차트보다 많이 허접해 보이더군요. 아무튼 그때 처음 1,700만 원 정도 벌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찌어찌 지금까지 코인 투자를 해오다가 어쩌다가 혁명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금융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인사이트에 너무 놀라 귀가 번쩍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유튜버의 강의를 여기저기 더돌아다니면서 들어봤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혁명님의 인사이트엔 범접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혁명님의 말씀처럼 대한민국을 통틀어도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감이 오시죠? 멤버십에서 지대로 한 달이라도 제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팔로잉만 하시면 영상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주옥 같은 영상들이 여기서는 공개되지 않은 최고의 영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살짝씩 올라오고 있죠?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흔들다가 박스권 안에서 한번 밑으로 쳤다. 허나 결국은 상승이 예정되어 있다.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상승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데는 그만한 내공이 있겠지요. 그치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